지역조합 총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총회 법적 근거와 절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총회 준비 시 실무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총회 진행 일정에 맞춰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간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일정은 2월 중 총회를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조합 정관에 근거해서 총회를 진행할 때 이사회 승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준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총회는 몇 월 며칠에 진행할지, 결산 및 사업평가, 감사는 언제 할지, 대의원 선출은 언제 어떻게 뽑을지,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 결정이 필요하죠. 이러한 결정은 어디서 할까요? 네,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면 됩니다. 서면총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총회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은 뒤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회 진행 시 이사회에서 의결 또는 검토할 사항을 살펴볼까요? 1월까지 이사회에서는 정관 규약 변경이 있는지, 보선이나 충원을 포함한 임원 선거가 필요한지 등을 점검해서 총회 의안을 확정하고 대의원 자격과 임원 자격도 확정합니다. 선관위원회와 전형위원회 위원도 구성하고 1월과 2월 가예산을 의결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이사회 때 논의했던 결산 및 사업평가 자료, 감사 자료도 검토하고 임원 선출 또는 정관 변경에 등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생협연합회 입회자 신청 점검이 필요합니다. 총회 전 마지막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는 정관 규약 개정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정관 규약안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하는 것이 있고 보고 및 점검 사항으로는 대의원 사전 모임, 총회 참석자 확정, 생협연합회 입회자 확인 등의 총회 준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대의원 선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회 승인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던 것과 같이 대의원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 사항에도 안내드렸던 내용으로 100명 이상의 대의원 선출 정수, 선출 방법의 결정, 규약 외에 추가 자격 부여 검토를 한 대의원 자격 확정 등을 이사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대의원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한 선출 방법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지 않습니다. 대의원 선출 규약 5조에 근거한 대의원 선출은 회계연도 종료 전 1개월부터 종료 후 1개월, 즉 12월에서 1월 사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의원 배정은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과 활동 단위로 배정하고 선출 공고 시 대의원 선출 규약 3조 2항에 근거해서 후보자 등록 기간, 등록 방법, 선출 기간, 선출 방법을 공고합니다. 대의원은 자천 또는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의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추천하는 경우는 2인 이상의 추천이 들어간 추천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대의원 등록서 접수 후 이사회에서는 후보 자격을 심사하여 대의원 후보 명단을 확정해서 공고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방식으로 대의원 선출을 진행하고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대의원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두는 것은 공정한 선출 진행을 위한 것이고 대의원 확정 공고는 대의원 선출 공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면 대의원 선출이 마무리됩니다. 시작이 반이니 반은 진행한 거죠. 대의원 규약 제3조에 근거하여 공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대의원 선출 공고를 하니 공고를 할 때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대의원 후보 추천서 및 등록서 예시입니다. 자천의 경우는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고안에 표기할 내용은 대의원 선출규약 3조에 나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조합원 제명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탈퇴로 정리하는 것이 아닌 알급 생협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 조합원의 의무를 알려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제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제명 사유의 기준과 대상자를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 이후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모니터를 진행한 후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대상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꼭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당일 제명 결의를 한 이후에는 제명된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를 합니다. 서면 통지 시 내용 증명의 방식을 권고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조합원과의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미환급된 출자금은 이후 조합에서 수익 처리를 합니다. 총회 공고는 정관 5조에 있는 공고 방법과 29조에 있는 공고 시기, 그리고 총회 운영 규약에 따라 진행합니다. 총회 공고는 주 사무소의 게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매장이나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만 주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공고 시기는 총회 개최일을 제외하고 7일 전까지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 15일 전 임원 선거 공고와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총회 공고는 조합명이 아닌 이사장명으로 진행하고 조합원에게 통지는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합니다. 조합원과의 분쟁을 없애고 인가시 조합원 공지에 대한 명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 통지를 권고합니다. 총회 공고 사례를 보시면 회의 목적, 안건, 총회 일시, 총회 장소를 꼭 표기해서 이사장 명으로 공고하는 거 기억하시죠? 총회 통지는 총회 공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조합에 따라 추가로 간단히 총회 초대글 등을 넣기도 하지요. 이번 총회에 임원 선출을 진행하시나요? 임원 선출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 자격을 의결합니다. 임원 선거 규약에 나와 있는 기준 외에 이사회의 논의로 자격 기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원 후보 자격 기준 확정과 함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며 그 존속기간은 선거 공고일 3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며 선관위원장은 총회 당일 임원 선거 시 의장으로서 임원 선출을 진행하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임원 후보자나 전형위원은 선관위원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하겠죠.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임원 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사를 합니다. 임원 후보자 추천 및 자격 심사를 하기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형위는 필수 구성 사항은 아니에요. 최근엔 임원 후보를 전형위원회를 통한 것보다 조합은 추천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선거 공고일 전까지 이사회가 위촉한 5인으로 구성합니다. 단 임원은 전형위원회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임원 선거 공고를 진행해 볼까요? 임원 선거 공고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이사장 명으로 임원의 정수, 선거인의 자격, 선거일과 후보 등록 기간, 등록 접수 장소를 표기해서 진행합니다. 이후 공고 사례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임원 후보는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며 후보자 등록에 정수에 미달할 때는 전형위원회에서 추천 가능합니다. 임원 후보자 등록까지 되었다면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자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되겠죠. 그럼 임원 후보자 자격 심사는 누가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선관위 또는 전형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후보자 자격 확정은 선거일 4일 전까지 마무리한 후 선거 공보를 제작하고 3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면 됩니다. 공고는 정관 제5조의 공고 방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공고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선거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 선거인의 자격, 선거일, 임원 선거 규약 10조에 따른 후보 자격, 후보 등록 기간과 접수 장소,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를 표기해서 이사장 명으로 선거일 10일 전까지 진행합니다. 다만 주말 등이 포함될 것을 고려해서 15일 전까지 총회 공고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임원 후보 추천사 및 등록서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임원 추천은 조합원 몇 명 이상? 네, 맞습니다. 10명 이상의 조합원이 추천해야 합니다. 후보 추천서에 추천해야 할 조합원 이력을 적어주시면 돼요. 단, 조합원은 이사, 감사 후보자 각 1인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복 추천은 무효 처리가 되니까 추천자도 잘 살펴봐야 하죠.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은 총회 진행의 공통적인 절차입니다. 이제 서면 총회 진행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 선출이 완료된 후 1월 내로 서면 총회 진행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합니다. 서면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의 현 상황을 감안해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총회를 한시적으로 대면이 아닌 서면 총회로 개최하는 것을 허용하여 절차는 대면 총회와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조합원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참여하는 총회 방식입니다. 총회 소집 방식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사후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총회 진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면 총회 진행에 대한 조합원과의 소통, 이사회의 결정, 총회 공지 등의 절차에 대한 증빙도 잘 갖출 필요가 있겠죠.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을 통해 공지한 서면총회 허용 기간은 2020년 3월 3일부터 추후 재공고 시까지이니 이사회 결정 시 참고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총회 절차 안내 시 이사회 승인 사항에 총회 진행을 대면 방식으로 할지 서면 방식으로 할지 결정한 것에 대해 안내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이사회에서 서면 총회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면 그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대의원 선출을 완료한 후 대의원 대상으로 서면 총회 의견 수렴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의 의견 수렴 방법은 구글과 네이버 등의 온라인 설문, 밴드, 단톡방, 이메일,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가 조합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사무소나 매장, 이메일과 밴드, 문자 등으로 공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내용과 결과, 조합원 공지 내용은
캡처 보관 등으로 증빙 서류로 잘 갖추어서 사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예시로 의왕알급생협은 네이버 설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서면 총회에 관한 의견을 묻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지알급생협의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와 총회 방식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합원에게 서면 총회 진행을 공지하였습니다. 서면 총회 진행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까지 완료하고 총회 공고 및 임원 후보자까지 확정되면 조합원, 즉 대의원에게 서면 의결서 양식을 통지합니다. 서면 총회는 조합원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참여하는 총회 방식이므로 총회 공고와 임원 후보자까지 확정되었다면 조합원 의결 서명을 제출받아야 하죠. 총회 안건 확정 후 1개월 전 조합원 사업평가 및 결산, 제명사항 확정, 15일 전까지 임원 선고 공고 및 사업계획, 예산안까지 확정했다면 서면 결의서를 전달하기 전 조합원에게 총회 안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집 전달이 필요합니다. 자료집은 홈페이지나 카톡, 문자, 이메일, 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총회의 경우 임원 후보자 자격 확정을 선거일 4일 전까지 하였으나 서면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서면 의결서 양식을 통지하고 수령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을 조금씩 앞당겨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일 10일에서 7일 전까지는 임원 후보자 자격을 확정하여 조합원에게 서면 의결서 양식을 통지합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의결 서명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또는 매장,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한 조합원 직접 수령, 활동가를 통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서를 통지합니다. 조합원이 본인 도장으로 직접 서명한 조합원 서면 의결서를 원본으로 수령해야 하며 그 수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총회 2일 전까지 과반수 이상의 서면 의결서가 수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서면 의결서 양식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며 수령은 원본 수령이 필수입니다. 임원 선출이 있다면 임원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 용지 양식을 통지하여 의결서를 수령합니다. 투표 용지는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 용지별 넘버링을 하며 선거관리위원장 날인과 원본 수령이 필요합니다. 서면 총회 시 총회 당일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면 총회는 총회 당일 이사, 감사, 선관위 등에 참석 가능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하며 조합원은 서면 의결서로 참여하므로 당일 총회 참석자 수는 실제 참석자 수와 서면 의결수를 합하여 기록합니다. 각 안건의 의결수 역시 참석자와 서면 의결수를 합하여 확인합니다. 의사록 작성 시에도 참석자 수는 당일 참석자와 서면 의결수를 합하여 표기합니다. 등기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적법성 확인을 위해 대면총회, 서면총회 둘 다 연합회 임원의 참관이 필요합니다. 2016년 법무부 고시를 통해 아이쿱 생협연합회 및 회원조합은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이 되었으며 의사록 공증 대신 연합회 임원의 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로 인증을 대신합니다. 총회 준비에 총회까지 마무리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제 총회 승인 결과에 따라 인가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가와 등기 시 준비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서면총회와 대면총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총회 절차에 맞게 진행하셨다면 서류 준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가는 총회 후 15일 이내 정관 변경 및 임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서류 준비는 이와 같이 진행하되 서면 총회를 진행했을 경우
서면 의결서, 임원 투표서 사본, 수령문부와 대의원 설문 진행 내용 및 결과를 요청하는 인가처도 있으므로 인가 시 필요 서류는 각 지역 인가처에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총회 후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 임원 변경, 주 사무소의 이전, 명칭 변경, 정관의 목적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기 변경 사항에는 인가 사항과 겹치는 예가 많으므로 인가가 끝난 후 바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도 준비해야겠죠. 총회 결과 공지를 당연하게 진행하고 계신 곳이 많을 텐데요. 타 생협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 조합만의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총회 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조합 대표자인 이사장 변경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를 진행하는데요. 인수인계 리스트 자료는 인트라넷, 조합, 조합 운영 현황, 이전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고유번호증 및 기타 서류 변경 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MRM 사무행정 파트와 상의해서 진행합니다. 총회 마무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총회 절차에 맞는 준비와 당일 의결, 인가와 등기 및 조합원 공지까지 진행하느라 모두 애쓰셨어요. 총회 절차 다시 한번 한눈에 확인해 볼까요? 대면 총회를 기본으로 총회 전 사전 준비 사항, 총회 당일, 총회 후 인가 등기, 총회 결과 공지 및 사후 처리를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총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대의원 선출을 완료하고 서면총회 진행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공지하고 임원 선출 공고 및 후보자 자격을 확정한 후 서면 의결서 양식을 통지해서 총회 2일 전까지 본인 도장이 날인된 서면 의결서 양식을 원본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 총회 준비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볼까요? 대의원 보선총회입니다. 대의원의 정수를 이사회에서 논의할 때 150명으로 정했는데요. 실제 그보다 미달이나 100명은 넘습니다. 꼭 벗어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되도록 보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기상 보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관상 100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대의원 정수를 예를 들어 149명으로 한다 하는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의사록에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대의원 선출규약 제3조와 6조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쿱 생협에 가입한 지는 6개월이 넘었고요. 우리 조합에 이관온 지는 6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관 전 조합에서 대의원이었다고 하네요. 대의원 자격이 되나요? 자격이 될까요? 대의원의 지위는 선출에 의한 지위이므로 대의원 후보 자격은 되지만 대의원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대의원 선출규약 3조와 6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임원 선출 시 이의 신청 기간을 꼭 두어야 할까요? 이의 신청 기간이 꼭 필요하나요? 임원 선출 시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두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후보자 등록 자격과 구비 서류를 심사해서 자격이 없는 자의 결과 통보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관위나 전형위가 임원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방금 전 프로세스에서 확인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전용위는 임원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으나 선관위는 임원 후보 자격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공정성을 갖고 있으므로 추천은 할 수 없습니다.
임원 선거규약 제11조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총회 절차에 대해 일정을 중심으로 안내했습니다. 총회 절차는 조합의 정관과 규약에 근거해서 진행되므로 진행상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제일 먼저 정관과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조합의 정관 규약을 찾아본다. 두 번째, 총회 준비 안내서의 Q&A를 살펴본다. 세 번째, CUG 조합 운영 상담방을 활용한다. 네 번째, 지원센터 성장지원팀과 MRM 사무행정에 문의한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총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총회 진행 어렵지 않아요? 조합과 조합원의 축제로 즐겁게 함께해요.